타임머신이 발명이 되면 저는 그때 당시로 가갖고 그 술들을 싹 산 다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사실 거예요? 위스키 사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잡식 재질의 엄지현입니다.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와! 아 요즘 진짜 더워졌어요. 아 너무 더워요. 더위를 어떻게 좀 극복하세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고 우리 방송을 봐야 되죠? 아 그쵸. 궁금했던 것도 해소가 되니까. 에, 저는 요즘 맥주에 빠졌어요. 아 맥주 하이볼 이런 시원한 술 있죠? 좀 술 좀 드세요? 많이 먹지는 않은데 마시기는 하죠. 그럼 혹시 주사도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요거는 이제 엄마 집에서 같이 와인 마시다가 너 왜 기타 요즘 안 치니? 해서 꺼내서 했던 분위기에 취한 거지 술에 취한 거는 아니었어요. 예. 또 오늘 잡식재 주제가 네. 술입니다. 맞아요. 오늘 게스트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조승원 기자이십니다. 주라기월드 지금 하고 있는 조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기자님 이제 술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초면에 죄송한데 주량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주량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술이라 하던데? 그 술을 좀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주량을 의외로 자기가 몰라요. 그 술 먹고 진짜 그 떡실신 되거나 진짜 정신이 해롱거리기 때까지 먹진 않아요. 그리고 술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럼 잘 드시진 않으세요 요즘? 예, 먹죠. 먹죠. 양보다 질. 이거죠. Drink less, taste more. 적게 먹고 많이 느끼자. 이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토예요. 그러면 주사 따로 없으시겠네요. 왜 없었겠습니까? 궁금하다. 젊을 때는 뭐 많이 실수했죠. 술 먹고 최악은 제가 볼 때 물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르셨어요? 저요? 네. 마침 홈쇼핑 채널에서 정말 이렇게 이 멋있는 남자 모델이 런닝머신을 막 뛰면서 비싼 런닝머신을 이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하셨어요? 아니 그냥 썼어요. 좋네요. 그래도. 근데 기자님이 이제 술 중에서 위스키로 좀 유명하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스키만의 어떤 매력이 역사도 아주 오래됐고요. 위스키를 마신다는 걸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의 가치를 마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술들에 비해서 위스키는 뭐 우리가 흔히 뭐 엔트리급, 뭐 입문자용이라 하는 것도 막 한 12년 막 이렇게 된 것들 많잖아요. 조니 워커 블랙 이거 12년짜리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3만 원, 4만 원에 사는 그런 엔트리급조차도 처음에 증류를 해서 1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묵히는 거죠, 그죠? 예. 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위스키가 저는 영어 같아요. 영어요? 네. 위스키 영어 맞아요. 주류 시장에 맞아요. 한국말 아니잖아요. 네. 제가 영어라고 한 얘기는 위스키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통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보드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동유럽, 북유럽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먹는 술이고 네. 뭐 이렇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정말 증류주 중에 정말 글로벌한 술, 가장 글로벌한 술은 위스키예요. 전 세계 어디 가서나 먹어요. 예를 들어서 조니 워커 같은 술은 그러네. 지금 전 세계 180개국에 수출이 되거든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0 몇 개밖에 안 돼요. 그 대부분의 국가에 조니 워커가 수출이 된다는 얘기는 위스키는 그만큼 만국 공통의 술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영어하고 같다. 영어는 어디든 통하잖아요. 그래서 위스키는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위스키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거 위스키다 라고 판단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있어요. 곡물을 증류까지 해서 반드시 숙성까지 해야 돼요. 이게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드카는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색이 하얗잖아요. 이건 그래서 위스키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디는 그러면 왜 위스키가 아니냐? 재료가 포도나 사과 같은 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위스키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반드시 곡물이어야 돼요. 높은 도수로 증류한 뒤에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까지 한 거를 위스키라고 불러요. 그럼 노랗게 되는 거는 결국 곡물의 색이 아니라 오크통의 그렇죠. 색이에요? 네. 그럼 오크통 나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증류를 하게 되면 우리 소주처럼 색이 하얘요. 그 네. 화이트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류주는 색이 하얗습니다. 이거를 오크통에다 집어 넣으면 이 오크통도 그냥 오크통이 아니라 속을 시커멓게 태워요. 차링 한다고 그러는데 속을 시커멓게 태워서 나무의 성분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나무 세포벽을 부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의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내추럴 컬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크통 천연의 색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그럼 나무도 중요한 거예요? 대나무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뭐야? 그럼 무슨 나무 써야 돼요? 참나무만 써요. 왜? 참나무.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한 건데 오크통을 만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안 새야 되잖아요. 그쵸. 다른 나무들은 많이 새요. 아. 근데 참나무는 잘 안 새는 거야. 왜? 참나무는 나무 안에 타일로시스라는 그 세포 벽이 있어요. 천연 방수제예요. 우와. 그다음 참나무는 열을 가하면 변형이 잘 돼요. 그래야 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열을 가하면 쉽게 구부러진다. 근데 물은 통과를 안 시켜. 환상적인 소재인 거죠. 그래서 참나무 대박이다. 참나무 대박입니다. 그럼 오크통 재활용 돼요? 오크통 재활용하죠. 미국에서 처음에 버번 위스키 숙성할 때 쓰잖아요. 네. 이거를 버리지 않아요. 어. 이거를 배에 싣고 스코틀랜드로 가져와서 스카치 숙성할 때 씁니다. 다행이다.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숙성하고 그럼 또 버리냐? 안 버립니다. 비워낸 다음에 또 써요. 이거를 퍼스트 필이라고 그러고요. 처음 재사용하면 퍼스트 필이라고 그러고 두 번 사용하면 세컨드 필, 세 번 사용하면 서드 필 이렇게 몇 번씩 돌려 쓴 다음에 네. 그러면 또 버리냐? 안 버려요. 요거를 카리브해로 보내요. 그래서 럼 숙성할 때 또 씁니다. 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 럼 숙성 끝나면 그럼 또 카리브해에서 버리느냐? 안 버려요. 멕시코로 보내서 데킬라 숙성할 때 또 써요. 우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크통은 세계 일주를 판매 한다. 시장이 있구나. 그러면 위스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추천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입문자 추천. 조금 약간 부드럽고 달콤한 계열의 버번 위스키를 좀 저는 추천을 처음에 좀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메이커스 마크 이런 거 아, 있어요. 그 빨간색, 네, 빨간색. 양초물로 예, 예, 예. 덮은 거. 그다음에 아니면 약간 버번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컬러 트레이스 이게 있어요. 이게. 오. 예.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처음 이제 시작은 블렌디드 위스키로 시작하면 좀 부드럽거든요. 네. 조니 워커 블랙. 조니 워커 블랙. 예. 요새 또 하이볼 많이 드시잖아요. 완전 많이 먹어요. 네, 진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타서 드시고 음. 또 하나 좀 추천해 드린다면 글렌 그란트에서 나온 아보랄리스라는 술이 있어요. 하이볼용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몰트 보통 입문용으로는 글렌 리벳 12년 아니면 글렌 피디게 12년. 몰라서 그런 건데 뭐 블렌드 같은 거 보면 커피처럼 생각하면 돼요? 원산지가 다 달라요, 그게? 아,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거는 증류소에서 생산한 그 몰트 위스키, 그러니까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들이 있어요. 한 증류소, 싱글이 하나잖아요. 아. 한 증류소에서 오로지 몰트 싱글 하나로만 만든 이거는 싱글 몰트라고 그래요. 어. 엄지훈 싱글 몰트, 타일러 싱글 몰트, 조승원 싱글 몰트가 존재하겠죠. 네. 블렌디드 우리가 얘기하는 조니 워커 같은 술들,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요거 하시는 줄 알고. 요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4대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네. 요거는 건 어떻게 만드냐? 여기 타일러 싱글 몰트 가져오고 엄지훈 싱글 몰트 가져오고 조승원 싱글 몰트를 가져와서 다 합쳐요. 아, 섞어요? 섞어요. 그 다음에 그레인 위스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잡곡으로 만드는 네. 게 있어요. 오. 주로 밀을 많이 쓰고요. 옥수수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싸게 뽑을 수 있어요. 네. 대량 네. 생산하는 그레인 위스키까지 섞어요. 오. 이게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비빔밥 위스키를 파는 그렇죠. 거죠? 비빔 위스키네, 진짜. 이 위스키가 근데 1860년에 탄생을 해서 증류주 세상을 지배해버리죠. 아니,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싸서 그래요? 맛있어서? 둘 다예요. 아, 지금도 싱글 몰트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카치 수출액의 절반 이상은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그럼 조니 워커 블랙처럼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는 어디 나라 거예요? 거기는 다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우리가 스카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구나.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오. 그걸 스카치 위스키가 최근 통계 보면 1초에 몇 병쯤 팔릴 것 같아요. 1초요? 1초. 43병 팔려요. 1초예요? 1초. 그러니까 똑딱 요 시간 43 팔렸고
지금 80병 팔렸어요. 80몇 병 팔렸어요. 에? 다른 뭐 미국 위스키, 뭐 아일랜드 위스키, 요새 아무리 일본 위스키가 뜬다 해도 이런 위스키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팔려요. 스카치의 인기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럼 약간 위스키 하면 조금 분위기 잡을 때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분위기별 위스키 종류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30년 술꾼의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랑 마시느냐입니다. 정말 비싼 몇백만 원짜리 위스키도 정말 꼴보기 싫은 우리 직장 상사랑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맛있겠냐고. 1,000만 원짜리 위스키가 있어요. 이거를 내 원수랑 같이 먹어요. 네. 그리고 한 뭐 2,000원짜리 뭐 술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마셔요. 그럼 뭐 고르실 거예요? 아, 1,000만 원 말고 7,000만 원까지 올릴게요. 올리고 먹을 수 있다면 좀 고민 조금 해보세요. 뭐예요? 그럼 가장 맛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술이? 그 옛날 노벨 문학상도 받은 그 대분호, 이 조지 버나드 쇼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위스키는 액체로 만든 선샤인이다, 햇빛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 제가 스코틀랜드 증류소 한 60개 정도 다니고 켄터키 버번 증류소 다 다녔거든요. 탁 트인 야외에서 햇살 보면서 먹는 위스키 맛은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좀 맛있어요. 이제 기자님께서 좀 입문자용 위스키를 조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살짝 저희가 향이라도 맡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만 맡아보시죠. 네. 글렌피딕 그냥 아예 초보자들한테는 12를 보통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데 사실 15가 더 좋긴 합니다. 오래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될수록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래될수록 분명히 비싸지긴 하죠. 10년보다 20년은 훨씬 비싸지죠. 그럼 한 250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숙성시킨 신기록은 81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크통에서 숙성한다 그랬잖아요. 네. 오크통은 공기가 투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요. 1년에 몇 퍼센트 증발을 해요. 아, 줄어드는구나, 양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 뭐라 표현하면 angel share, 천사의 몫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선생님 매일 취해 있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 증발량도 각 나라 기후 따라 다르잖아요. 스코틀랜드는 그래서 고숙성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연 2% 정도밖에 안 날아가요. 대만 위스키 잘 만들잖아요. 까발란 유명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대만이잖아요. 대만은 연평균 증발량 엔젤 쉐어가 12%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1년 지나면 한 12만큼씩 날아가는 거예요. 아깝다. 그러면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고수성이 불가능해요. 왜? 한 10년 지나면 한 방울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네. 한국도 높아요. 한 7, 8% 이상 나온다고 해요. 미국 켄터키가 5% 정도 나옵니다. 그럼 죽어서 천사가 돼야 된다면 대만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게으른 천사는 스코틀랜드 천사고 가장 부지런한 천사는 대만에 산다. 하여튼 요 까도 되는 거죠? 네네네네. 오, 소리를 그렇게 뻥 해야 좋은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근데 이 컵도 좀 영향을 받아요? 그럼요. 영향을 받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글렌캐런 잔이라 그래서 위스키 잔 있잖아요. 요렇게, 네, 요렇게 생긴 거. 예, 튤립모로 생긴 거. 요거를 제일 많이 쓰고요. 요 잔도 많이 씁니다. 특히나 버번 위스키는 오히려 이 잔을 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버번은 옥수수가 주재료거든요. 네. 얘는 보리가 주재료고요. 몰트니까. 옥수수가 주재료인 술은 좀 더 풍미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술들은 오히려 이런 잔, 그냥 온더락 글라스로 그냥 드시는 게 괜찮고, 요런 좀 싱글 몰트 이런 거를 제대로 향을 좀 느껴보시려면 이제 그 글렌캐런 잔 요걸로 테이스팅하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죠. 빨리 좀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빨리 좀 방금 1% 날라간 것 같아가지고. 향이 딱 올라오니까 먹고 싶네요, 갑자기. 마시고 싶다. 향만 느껴보세요. 향만. 어떤 거 향 느껴지세요? 약간 단 향이 나지 않아요? 네, 달죠. 그 다음에 과일, 페어라 그러죠. 서양배. 이 서양배 향이 특징적인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사과 같은. 근데 이게 설명을 듣고 맡으니까 이게 느껴져요. 원래 그래요. 이야, 신기하다.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배와 사과향이 아주 잘 느껴지는 그런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버번 위스키인 메이커스 마크. 근데 이게 그 뚜껑, 저 빨강색이 다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건 핸드메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레드왁스 디핑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실제 사람들이 다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메이커스 마크 병원 전부 다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멋있다 왜냐면 그것도. 사람의 약이니까. 요거는 저거구나. 제가 오랜만에 아니, 열어봤고 방금 신빙성이 뚝 떨어졌어요 기자님.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요것도 멋이에요. 폴크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아 진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코르크는 이 사이를 통해서 증발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트위스트 캡으로 하면 증발도 잘 안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보관성도 좋아요. 근데 그럼 왜 코르크를 쓰느냐? 허세. 자, 이번에는 버번입니다. 옥수수에 밀을 좀 탄 건데 그래서 완전히 향이 달라요. 그러네. 달짝지근한 건 훨씬 이쪽이 달짝지근. 네. 옥수수술이다 보니까 더 달고요. 대신에 풍미는 좀 더 강렬하죠. 이게 더 제 스타일이에요. 끝에 남는 향이 달아요. 그 스타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위스키가 좀 특별히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뭐 제조 과정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스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증류기 돌릴 때 돈이 또 좀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숙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쟁여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보관비구나 보관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스키가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간 게 위스키는 아주 고급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예술품화돼 있어요. 프리미엄 계속 붙어요? 네. 아. 요즘 위스키가 브랜드 이름값 그리고 그걸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역사를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역사와 헤리티지 가치를. 맥켈란 같은 경우는 그냥 공헌을 했어요. 뭐라고요? 앞으로 맥켈란은 글렌피딕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조니워크와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샤넬과 경쟁하겠습니다. 에르메스와 경쟁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의 경쟁 상대가 주류 회사가 아니라 명품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면세점에 들어가 보면 사실 명품 가게 들어가느냐 주류 가게 들어가느냐 그거니까. 그러네. 그래서 고급 위스키 시장은 지금 명품처럼 돼버린 거예요. 위스키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요인들. 야마자키 위스키가 엄청 지금 값이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나 버번이 따라올 수 없는 묘한 향이 갖고 있거든요. 절에 가서 느끼는 고급 염주 같은 그런 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의 참나무 중에 물참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참나무로 오크통을 만들어서 이걸로 숙성한 거를 쓰거든요. 야마자키나 히비키. 미국산 참나무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묘한 동양적인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죠. 이건 다르거든.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막 리셀 붙거나 재테크하느라 오픈런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가격 더 올라가는 거 더 아니에요? 올라가기도 했죠. 아 그럼 아직 안 올랐는데 올라갈 것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미리 좀 사놓게. 그걸 제가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 지금 점집을 열었지. 한국은 참고로 리셀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나라는 그냥 경매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거래상을 두게 하죠. 그리고 이 거래상이 라이센스를 받게 하죠. 아 그래서 이 거래상을 통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됐든 아니면 주류 샵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셀이 또 위스키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옛날에 십몇 년 만에 몇 천만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최고점을 찍으면 안 내려오잖아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타임머신이 발명이 되면 저는 그때 당시로 가갖고 그 술들을 싹 산 다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사실 거예요? 위스키 사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전 비트코인. 기자님이 이제 좀 비싼 위스키를 좀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거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게. 아, 예. 근데 저는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비싼 거는 와 비싸 여기 보이는데요. 케이스가 있어. 그런 거 발렌타인 30년 이게 저 아마 면세점에서 샀을 거예요. 그러면 구매하신 연도가 이게 한 2년 전쯤? 32년 산인 거네요 결국? 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없어요. 위스키는 병에 담기는 순간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아. 이걸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씩 제가 까먹거든요. 얼마 없어요. 아 절반 남았네. 오. 그리고 와, 이것도 요거는 스페이스 예쁘다. 제가 좀 이제 많이 아끼는 위스키인데 요거는 이제 맥켈란 25년. 얘가 더 비싸요? 훨씬 비싸죠. 얼마 안 요거는 돼요? 한 몇백만 원 합니다.
25년인데 5년이나 젊은 애가 왜 더 비싸요? 맥켈란이니까. 아유, 세상에 비싼 위스키가 너무 많아서요. 맥켈란은 제일 비싼 거는 맥켈란 1926 빈티지라는 게 있어요. 빈티지 붙으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926년에 증류해서 86년에 꺼냈어요. 그 큰 오크통에 다 증발해서 날아가고 40병만 나왔어요. 당시에 맥켈란이 여기다 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려고 12병은 피터 블레이크라고 팝 아트의 대부로 불리는 분 있어요. 이 팝 아티스트가 12병 라벨을 그렸어요. 비쌀만하다. 그리고 또 12병은 이탈리아 또 팝 아트 화가 중에 발레리오 아다미란 분이 있는데 이 아다미가 또 12병을 그려요. 그리고 나머지 병 중에 또 특이하게 한 병은 이 라벨이 없어. 아일랜드 화가 마이클 딜론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이 마이클 딜론이 직접 붓으로 그렸어. 이게 딱 한 병이 또 존재해. 2023년에 발레리오 아다미 버전이 경매에 나왔는데 당시에 우리 돈으로 35억에 팔렸어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돼. 누가 더 오를 사? 거야. 더 오를 거야. 계속. 와, 다른 어나더 얘기네요. 아, 갑자기 현타 오지 않아요? 아, 그냥 이런 비싼 위스키 얘기 말고 폭탄주 얘기나 하시죠. 폭탄 좋아하세요? 저 소맥은 좋아해요. 고량주 있잖아요. 그거랑 또 뭐랑 섞어 먹으면 꼬맥, 맛있던데. 꼬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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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에서 그냥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근데 하이볼도 어떻게 보면 폭탄주잖아요. 그렇죠. 네, 넓게 보면. 기자님 또 하이볼 장인이시라던데. 아, 저는 하이볼 진짜 잘 만듭니다. 비율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이볼용 위스키라면 냉장고에 미리 넣어두세요. 잔도 차갑게 하세요. 절대 얼음 아끼지 마십시오. 아, 이렇게까지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 더 넣기 힘들 때까지 넣으세요. 그 다음에 위스키를 30에서 40ml 정도만 따르는데 소주잔에 한 7부 이 정도 탄산수 전체 한 80%까지를 채웁니다. 그 20은 뭘로 채우지? 네. MSG를 넣는 거예요. 토닉 워터를 이때 쓰세요. 아니면 레몬 토닉이라는 게 있어요. 레토. 이렇게 한 다음에 2바퀴 반만 돌리세요. 하이볼 하수들이 뭘 하냐면 딱 놓고 막 해요. 난데? 죄송하지만 그게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젓는 순간 탄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없어집니다. 만약에 집에 레몬이나 라임 같은 게 있으면 반에 이 림 있잖아요. 네. 한 번만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이볼을 먹으러 갈 때 향긋한 레몬 향부터 먼저 쫙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시원하게 꿀떡꿀떡꿀떡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술 많이 마시면 숙취가 생기잖아요. 이제 지윤 씨는 그게 전문가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여쭤보고 네. 싶은 건데 위스키를 마셨을 때는 숙취가 없어요, 제가.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잖아요? 그럼 숙취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도수 높은 증류주가 도수가 낮은 발효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막걸리, 와인 이런 것보다 숙취가 덜해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을수록 숙취는 덜한 게 사실이에요. 양조만 한 술들은 발효 부산물이 생겨요. 이런 부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숙취가 더 생겨요. 그런데 사실 이 발효 부산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술에 향기를 부여해주고요. 술의 색깔을 입혀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향을 일으켜주고 또 색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실은 숙취를 더 유발해요. 근데 증류주는 발효만 한 게 아니라 한번 끓이면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효주가 훨씬 숙취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만 또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스키는 숙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숙성 과정에서 또 이런 부산물들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증류주 중에서는 네. 숙성을 안 한 게 숙취가 덜해요. 색이 하얀 거 있죠. 네. 보드카 이런 술들은 숙취가 가장 적어요. 그럼 예를 들면 산수유 막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복분자 막걸리 이런 거는 숙취의 그냥 끝판왕이겠네요? 꽤 있을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실연하고 똑같아요. 숙취가 지나치게 사랑하면 생겨요. 나 지금 취해 있는 것 같아. 숙취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 적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적게 먹는 거예요. 저희는 많이 마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숙취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드카는 숙취가 야, 그럼 보드카 마구 때려 먹어도 숙취 없겠네. 근데 다음날 일어날 때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 주라기 월드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 알려. 네가 많이 마셨잖아, 인마. 하긴 진짜 많이 마셨지. 많이 먹으면 무조건 숙취 옵니다. 해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장하면 이제 막 뜨거운 국물, 빨간 국물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걸로 해요?
해장 개념이 일단 잘 없는 편이고요. 진짜요? 그리고 술 많이 먹고 다음 날에 뭐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피자 식은 거. 왜 식은 거를 먹어요? 네. 뜨거운 거 안 돼요? 이게 약간 아마 대학교 문화 때문인데 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학교 때 엄청 많이 먹고 파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쉽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는 피자인데 그 몇 판 주문해 놓고 이거 남았을 때 다음 날 아침으로 이걸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식은 피자의 맛이 또 약간 해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있잖아요. 네. 막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진짜 잘 먹고 좋아하고 막 술의 민족이라고 술의 민족. 생각해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술을 좋아해요. 하지만 못 먹어요. 그래요? 이건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숙취 해소제가 발달하고 해장이 발달해요. 그 WHO에서 1인당 순수 알코올량만을 계산해서 음주량을 비교를 해서 매년 데이터를 내요. 네. 야, 우리나라 뭐 탑급 아니야? 뭐 상위권 아니야? 어. 아유, 없어요. 1등부터 쭉 내려가도 한참 밑에 있어요. 그렇구나. 1등이 어디냐면 루마니아인데 루마니아 남성이 1년에 얼마를 먹냐? 26리터 먹어요. 간 괜찮대요? 우리가 7리터인데 걔네가 26리터 먹어요. 그래서 함부로 루마니아 가셔갖고 거기서 술 부심 부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119 행입니다, 진짜. 그러네. 해장할 음식도 없는데 거기서 골골대면 안 되죠. 오늘 잡식재질에서 이제 위스키 관련해서 좀 들어봤잖아요. 타일러 어땠어요 오늘? 위스키 아직 약간 설득이 덜 된 게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러니까 배우니까 더 재밌고 뭔가 그 아까 향 맡았을 때도 옆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정말 영광이었고요. 특히나 또 제가 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타일러 선생님과 방송하고 또 정말 그 세계적인 지금 인기. 세계적인 아니, 홀란드 만났잖아요. 그러면 홀란드 만났으면 세계적인 스타지.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스타분과 또 함께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또 잊지 못할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